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영숙은 늘 같은 자리에서 눈을 뜨곤 했습니다. 침대 옆자리는 8년 전 남편이 떠난 이후로 차갑게 식어 있었고 그 빈자리가 유독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부엌으로 향한 발걸음은 무거웠고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더욱 쓰게만 느껴지더군요. 교회 모임이 있는 수요일과 텃밭에 물을 주러 가는 토요일을 제외하면 그녀의 일상은 텔레비전 소리로만 채워지곤 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이나 되어야 겨우 얼굴을 비추었고 평소엔 안부 전화 한 통이 전부였죠. 집안 곳곳에 남편과의 추억이 서려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마저도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되면 거실의 시계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고 그 규칙적인 소리가 오히려 외로움을 더 크게 만들곤 했네요. 이웃집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가 담을 넘어올 때면 영숙은 창문을 닫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남은 것은 추억과 텃밭,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시간뿐이었죠. 57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삶이 무겁게 느껴진 적은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텃밭의 상추가 무성하게 자라던 어느 오후, 영숙은 갓단 채소들을 다듬으며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가 들려왔고 그 활기찬 에너지가 집안까지 스며드는 듯했죠. 주방 한쪽에 놓인 가족 사진을 보면 남편과 함께 웃고 있는 젊은 시절의 자신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더군요. 저녁이 되면 혼자 차린 밥상 앞에서 묵묵히 숟가락을 들었고 맞은편 빈 의자가 유독 눈에 들어오곤 했습니다. 가끔은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놓고는 혼자 먹기가 아까워 이웃에 나눠주기도 했죠. 밤 10시가 되면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2시쯤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거실로 나와 차를 끓이며 창밖의 달빛을 바라보았는데 그 고요함이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때로는 더 큰 공허함을 안겨주기도 했네요. 교회 사람들은 재혼을 권하기도 했지만 영숙은 그저 웃으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매일 밤 천장을 보며 생각에 잠기곤 했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흘러가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던 그날 저녁, 딸 미정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떨리는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묻어났고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죠. 딸은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흐느끼며 자신의 결혼 생활이 생각처럼 행복하지 않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 느끼는 답답함과 외로움을 토로하는 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숙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네요. 신혼의 달콤함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맞지 않는 부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영숙은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적절한 말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겪어봤기에 딸의 고통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죠. 전화를 끊고 난 후에도 딸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영숙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마로서 딸의 아픔을 덜어주고 싶었지만 부부 사이의 일에 개입하기는 조심스러웠네요.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딸에게 문자를 보내 언제든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딸이 직접 집으로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뜨거운 차를 마시며 미정은 더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꺼내놓기 시작했죠. 남편 도영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서로의 관심사가 너무 달라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부부로서의 친밀감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꼭 잡으며 귀 기울여 들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사위에 대한 궁금증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네요. 도연이라는 청년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실하고 듬직한 인상을 주었는데 과연 무엇이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이죠. 미정은 눈물을 훔치며 남편이 자신을 이해하려 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영숙은 그 이면에 더 복잡한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딸을 위로했지만 해결책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네요. 딸이 돌아간 후 영숙은 텅 빈 집안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위 도연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가 정말 딸이 말하는 것처럼 문제가 있는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죠. 이런 생각을 하는 자신이 이상하게 느껴지면서도 호기심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우연히 사위를 마주친 것은 일주일쯤 지난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도연은 혼자 장을 보고 있었는데 평소와 달리 어딘가 지쳐 보이는 모습이었죠. 영숙이 먼저 인사를 건네자
그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장모를 반겼습니다. 함께 마트를 돌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던 중 도연의 표정에서 깊은 고민의 흔적을 읽을 수 있었네요. 커피를 한잔하자는 영숙의 제안에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도연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일에 치여 아내에게 소홀했던 것, 서로 다른 성격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외롭다는 고백이었습니다. 영숙은 사위의 이야기를 들으며 묘한 동질감을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등을 가볍게 토닥이고 있었네요. 카페를 나오며 도연은 장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고 그 진심 어린 눈빛이 영숙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낯선 감정을 느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죠. 그날 밤, 영숙은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도연과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사위의 고민 어린 표정과 지친 어깨,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던 그 깊은 눈동자가 계속해서 떠올랐죠. 이상하게도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고 이런 감정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설레는 것이었네요. 새벽녘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도연의 모습이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며 영숙은 자신의 변화를 느꼈죠. 오랜만에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를 정성스럽게 빗었으며 옷장에서 제일 좋은 옷을 골라 입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우스꽝스럽게 느껴지면서도 왠지 모를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네요. 텃밭에 나가서도 교회에 가서도 도연의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위를 향한 이런 감정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죠. 저녁이 되자 영숙은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했고 결국 용기를 내어 도연에게 안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정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은 다음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지방에 다녀와야 한다는 딸의 전화를 받으며 영숙은 알 수 없는 긴장감을 느꼈죠. 딸이 집을 비운다는 것은 도연이 혼자 있게 된다는 의미였고 그 사실이 왜인지 영숙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출장 첫날 저녁, 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네요. 혼자 저녁을 먹기가 쓸쓸하다며 장모님 댁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겠냐는 조심스러운 부탁이었죠. 영숙은 당연하다는 듯 환영한다고 했지만 전화를 끊은 후 거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하며 도연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영숙의 심장은 마치 처음 남편을 만났을 때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을 열자 피곤해 보이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짓는 도연이 서 있었고 그가 건넨 꽃다발에 영숙은 당황스러우면서도 기뻤네요.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며 두 사람 사이에는 편안하면서도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와인 한 잔이 더해지자 대화는 한층 더 깊어졌고 도연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으로 외롭게 자란 것, 그래서 늘 따뜻한 가정을 꿈꿨다는 것. 하지만 현실은 생각과 다르다는 솔직한 고백이었죠. 영숙은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려왔고 자신도 모르게 도연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네요. 도연이 먼저 시선을 피하며 일어서려 했지만 영숙은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영숙이 말했죠. 당신의 외로움을 내가 이해한다고. 나도 똑같이 외롭다고. 도연은 장모의 눈에서 자신과 같은 깊은 고독을 보았고 그것이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 11시를 알렸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네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도연의 얼굴에 손을 대었을 때 그는 눈을 감으며 그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죠. 영숙의 떨리는 손이 도연의 뺨을 어루만졌고 그 순간 두 사람 모두 숨을 멈춘 듯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영숙의 손을 잡아내렸지만 그 손을 놓지는 못했죠. 서로의 체온이 전해지는 그 순간 두 사람은 이것이 넘어서는 안 될 선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영숙은 8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에 현기증을 느꼈고 도연은 장모에게서 느껴지는 여성의 향기에 혼란스러워했네요. 거실의 불빛이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그 그림자들이 서로 가까워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영숙이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오늘 밤만이라도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줄 수 있다면 어떻겠냐고. 도연은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몸은 이미 영숙에게 기울어져 있었네요. 두 사람이 입을 맞추었을 때 세상의 모든 죄책감과 도덕적 판단은 잠시 사라진 듯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들은 장모와 사위가 아니라 그저 외로운 두 영혼이었죠. 밤은 깊어갔고 두 사람은 서로의 품에서 오랜만에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침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서로를 향한 끌림은 거부할 수 없을 만큼 강렬했습니다. 영숙은 도연의 셔츠 단추를 풀며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고 도연은 그런 영숙을 바라보며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죠.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고요한 집안을 채웠고 두 사람의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영숙은 남편이 떠난 후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느꼈고 그것이 딸의 남편과 함께라는 사실이 더욱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네요. 도연은 장모의 부드러운 살결을 느끼며 아내에게서는 느낄 수 없었던 깊은 위안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몸을 탐색하며 오랜 갈증을 해소하듯 열정적으로 서로를 원했죠.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이 죄책감 때문인지 행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영숙을 꼭 안으며 자신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고 있다고 속삭였네요.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두 사람은 지친 몸을 이끌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했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강렬한 느낌에 압도되었죠. 다음 날 아침, 영숙은 도연이 떠난 빈 침대에서 혼자 눈을 떴습니다. 베개에 남은 그의 향기가 어젯밤이 꿈이 아니었음을 증명했고 영숙은 이불을 끌어안으며 흐느꼈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생기가 돌아 보였는데 그것이 더욱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부엌에서 발견한 도연의 메모에는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잊지 못할 것 같다는 고백이 적혀 있었네요. 영숙은 그 메모를 가슴에 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엄마로서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것인지 자책이 밀려왔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서는 도연을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이 꿈틀거렸습니다. 핸드폰을 들었다가 내려놓기를 반복하며 영숙은 하루 종일 집안을 서성였네요. 저녁이 되어도 도연에게서 연락은 없었고 영숙은 그것이 다행인지 서운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되자 영숙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을 느꼈죠. 한편 도연은 회사에서 일에 전혀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도 영숙의 얼굴만 떠올랐고 회의 중에도 정신이 다른 곳에 가 있었죠.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거울을 보며 도연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실감했네요. 장모와 관계를 가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는 것이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퇴근 후 집으로 가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고 내일 미정이 돌아온다는 생각에 가슴이 조여왔죠. 집에 도착해서도 영숙에게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과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문자를 보냈는데 괜찮냐는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네요. 영숙에게서 온 답장을 읽으며 도연은 이 관계가 끝나지 않을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도연은 아내와 장모 사이에서 갈등했지만 마음은 이미 영숙에게 기울어져 있었죠. 미정이 출장에서 돌아온 날 영숙은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딸의 밝은 얼굴을 보자 죄책감이 밀려왔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기가 어려웠죠. 미정은 엄마가 어딘가 달라 보인다고 했지만 영숙은 그저 날씨 탓이라며 둘러댔습니다. 함께 차를 마시며 미정이 출장 이야기를 늘어놓는 동안 영숙의 머릿속에는 도연과의 그 밤이 계속 맴돌았네요. 딸이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을 때 영숙의 가슴은 칼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미정이 돌아간 후 영숙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죠. 딸의 행복을 빼앗은 것 같은 죄책감과 그럼에도 도연을 포기할 수 없는 마음이 충돌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을 때 도연의 이름을 보고 영숙의 손이 떨렸네요. 다시 만나고 싶다는 그의 메시지를 읽으며 영숙은 안 된다고 답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일 오후에 보자고 답장을 보낸 영숙은 자신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죠. 도연 역시 아내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미정이 곤히 잠든 모습을 보며
자신이 얼마나 비열한 인간인지 자책했죠. 하지만 동시에 영숙과 함께했던 그 순간의 따뜻함과 위안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에 거실로 나와 물을 마시며 도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네요. 이 비밀스러운 관계가 언젠가는 탄로날 것이라는 두려움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싶다는 욕망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점심시간에 몰래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죄책감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를 보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치 연인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설렜네요. 영숙을 만났을 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이 전해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죠.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은 세상의 시선을 피해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영숙의 집에서 이루어졌고 이번에는 서로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들어서자마자 영숙은 그를 끌어안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느꼈죠. 죄책감은 여전했지만 서로에게서 느끼는 위안과 행복이 그것을 압도했습니다. 영숙은 도연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고 도연 역시 영숙과 함께할 때 진정한 평안을 찾았네요. 두 사람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기 시작했고 비밀스러운 연인이 되어갔습니다. 영숙이 만든 저녁을 함께 먹으며 평범한 부부처럼 하루의 일들을 나누었죠. 도연은 영숙에게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고 영숙은 텃밭에서 기른 채소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공유가 두 사람을 더욱 가깝게 만들었고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편안함을 느꼈네요. 밤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침실로 향했고 서로의 품에서 하루의 피로를 녹였습니다. 새벽에 도연이 떠나야 할 시간이 되면 영숙은 아쉬움에 그를 붙잡곤 했죠.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남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기다리는 시간이 하루의 전부가 되었고 그를 위해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죠. 도연 역시 영숙을 만나는 날이면 아침부터 들떠 있었고 퇴근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중독된 것처럼 하루라도 보지 못하면 불안하고 초조했네요. 문자와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확인했고 비밀스러운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도연을 위해 그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연구했고 도연은 영숙에게 작은 선물들을 가져다 주곤 했죠. 이런 은밀한 연애가 두 사람에게는 삶의 유일한 낙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커져갔네요. 미정이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고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면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서로를 포기할 수 없었고 오히려 위험이 그들의 사랑을 더욱 뜨겁게 만들었죠. 어느 토요일 오후 영숙과 도연은 조심스럽게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다른 사람인 척 행동했지만 가끔씩 눈이 마주칠 때면 숨겨진 애정이 드러났죠. 바로 그때 영숙의 오랜 이웃인 정숙이 나타났습니다. 정숙은 영숙과 도연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네요. 영숙은 당황하며 우연히 만났다고 둘러댔지만 정숙의 날카로운 눈빛은 뭔가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불안에 떨었고 도연에게 당분간 만나지 말자고 했죠. 하지만 이틀도 지나지 않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찾았고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함께하고 싶어 했습니다. 동네에서는 서서히 수군거림이 시작되었네요. 영숙의 집에 사위가 자주 드나든다는 것,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심상치 않다는 것 등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이런 시선들을 느끼며 점점 더 조심스러워졌지만 도연에 대한 마음은 식지 않았죠. 정숙의 의심 어린 시선은 계속되었고 그녀는 다른 이웃들과도 영숙에 대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것을 영숙도 느꼈지만 모른 척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죠.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영숙을 보며 속닥거렸고 그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도연 역시 회사에서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네요. 동료 중 한 명이 도연을 동네에서 봤다며 장모님 댁에 자주 가냐고 물었을 때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만날 때마다 불안해했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놓을 수가 없었죠. 영숙은 도연에게 이제 그만하자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면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 역시 이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숙 없는 삶은 상상할 수 없었네요. 어느 날 밤
영숙은 도연을 안고 울었습니다. 이 사랑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처음으로 느끼는 이런 감정을 포기할 수 없다고 흐느꼈죠. 미정이 어머니의 변화를 본격적으로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한 달쯤 지난 후였습니다. 엄마가 예전과 달리 화장을 하고 새 옷을 자주 입는 것, 핸드폰을 자주 확인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 보이는 것이 이상했죠. 어느 날 미정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누구 만나는 거 아니냐고. 영숙은 깜짝 놀라며 부인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네요. 미정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바라보았고 그날 이후로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도연의 행동도 이상했죠. 예전보다 자주 늦게 들어오고 핸드폰을 몸에서 떼지 않으며 부부관계도 뜸해졌습니다. 미정은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지만 설마 그 상대가 자신의 어머니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네요. 어느 날 미정은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확인하려 했지만 비밀번호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의심은 점점 커졌고 미정은 진실을 알아내기로 마음먹었죠. 미정의 의심이 커지자 영숙과 도연은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만나는 횟수를 줄이고 전화나 문자도 자제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고통이었죠. 서로를 보지 못하는 날들이 길어지자 두 사람은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도연은 참지 못하고 영숙의 집으로 갔네요. 미정이 친구들과 모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안심하고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정은 일부러 거짓말을 하고 집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연이 어머니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본 미정은 처음에는 그저 무슨 용무가 있겠거니 생각했네요. 하지만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어머니 집의 초인종을 눌렀죠. 영숙과 도연은 그 소리에 얼어붙었고 서로를 바라보며 공포에 질렸습니다. 영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을 때 미정의 목소리가 들려왔네요. 미정이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거실에는 영숙과 도연이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두 사람이 함께 먹던 저녁 식사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와인잔도 2개가 나란히 있었죠. 미정은 그 광경을 보며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장모님이 혼자 계시는 게 걱정되어 들렀다고 둘러댔고 영숙도 그렇다고 거들었네요. 하지만 미정은 두 사람의 표정에서 숨기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미정은 남편에게 계속 질문을 던졌죠. 왜 그렇게 자주 엄마 집에 가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그리고 왜 자신에게는 말하지 않았는지. 도연은 대답을 회피했고 그것이 미정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그날 이후 미정은 남편과 어머니를 더욱 예의주시하기 시작했네요. 두 사람이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목소리에 담긴 친밀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미정의 감시가 심해지자 영숙과 도연은 거의 만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서로를 그리워하며 괴로워했지만 딸에게 들킬 수는 없었죠. 영숙은 매일 밤 도연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고 도연은 아내 옆에서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어느 날 영숙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도연에게 문자를 보냈네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자고. 그리고 정말로 끝내자고. 도연은 그 문자를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그녀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진 카페에서 만났고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미정이를 너무 아프게 할 수는 없다고. 이제는 정말 그만해야 한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손을 잡은 두 사람은 그 온기를 영원히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서로 다른 방향으로 걸어갔고 뒤돌아보지 않으려 애썼죠. 하지만 운명은 그들을 쉽게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동네 미용실에서 정숙이 다른 손님들과 수군거리는 소리가 미정의 귀에 들어왔죠. 영숙과 도연이 함께 있는 것을 여러 번 봤다는 것, 그들의 관계가 심상치 않아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미정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네요. 설마 하는 생각과 함께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들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정은 남편의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했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영숙이 쓴 편지를 발견했죠. 비록 이름은 적혀있지 않았지만 필체와 내용으로 어머니의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한다는 말과 함께
미안하다는 사죄가 가득했네요. 미정은 그 편지를 읽으며 무너져 내렸고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로 몸을 떨었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고 악몽이기를 바랐죠. 하지만 편지는 분명한 증거였고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미정은 편지를 들고 곧바로 어머니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는 손이 떨렸고 문이 열렸을 때 영숙의 얼굴은 창백해졌죠. 미정이 편지를 내밀자 영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딸의 눈에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가 가득했네요. 영숙은 울며 용서를 빌었지만 미정은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그럴 수 있냐고, 자신의 남편과 어떻게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냐고 절규했죠. 영숙은 변명할 수 없었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미정은 당장 이 관계를 끝내라고 소리쳤고 다시는 자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네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딸이 떠난 후 영숙은 바닥에 쓰러져 한없이 울었죠. 자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고 딸을 잃는 것이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도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네요. 이제 정말로 끝이라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도연도 집에서 미정과 대면해야 했습니다. 아내의 분노와 눈물 앞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미정은 이혼하겠다고 선언했고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도연은 용서를 빌었지만 미정은 단호했네요. 그날 밤 도연은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도 없이 거리를 헤매며 자신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을 실감했죠. 영숙을 향한 마음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그녀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모텔에서 혼자 보낸 첫날 밤, 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네요.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 사랑조차 지킬 수 없게 된 것이 가장 아팠습니다. 영숙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그녀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죠. 며칠 후 도연은 미정으로부터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서명을 하는 손이 떨렸지만 이것이 당연한 대가라는 것을 알고 있었네요. 영숙과의 사랑은 아름다웠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영숙은 딸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후 더욱 깊은 고독 속에 빠졌습니다. 집은 예전보다 더 조용해졌고 하루하루가 견디기 힘들었죠. 도연의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계속되었고 교회도 더 이상 가지 못했네요. 완전히 고립된 영숙은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도연을 멀리서 보게 되었죠. 많이 야위고 초췌해진 그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다가갈 수는 없었습니다. 도연도 영숙을 보았지만 서로 모른 척 지나쳤네요.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의 눈에는 여전한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도연과 함께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했죠. 하지만 추억까지 정리할 수는 없었고 마음속 깊은 곳에 그를 간직하기로 했습니다. 밤마다 그를 생각하며 잠들었고 꿈속에서라도 만나기를 바랐네요. 시간이 흘러도 상처는 아물지 않았습니다. 영숙은 텃밭을 가꾸며 하루를 보냈지만 마음은 늘 도연에게 가 있었죠. 가끔 그가 보낸 듯한 익명의 편지가 우편함에 들어있곤 했는데 영숙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울었습니다. 도연 역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지만 영숙을 잊을 수가 없었네요. 다른 도시로 이사를 가고 새 직장을 구했지만 마음속에는 늘 그녀가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영숙은 도연과 함께 심었던 나무에 꽃이 핀 것을 보았죠. 그 꽃을 보며 영숙은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비록 함께할 수는 없지만 그와의 사랑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네요. 도연도 같은 시각 자신의 작은 방에서 영숙과 찍었던 유일한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하나였죠. 그들의 사랑은 끝났지만 끝나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서로를 가슴에 품고 살아갈 것입니다.